김해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예비 고1을 위한 교육과정 이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해여자고등학교 교사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교육과정에 따른 학사 운영,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 그리고 선택과목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설명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5년에 개교했습니다.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었고 또한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총 26학급이고 학생은 680명, 교원은 58명입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과 수업은 정규 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교육과정,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과 수업은 평가와 기록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가지 영역 골고루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또한 대회를 운영합니다. 대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긴 하지만 대입에는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되기도 하고 미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학업 역량 발달에 가장 중요한 독서활동이 있습니다. 이 독서활동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과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두 다 기록이 되고 이것은 대입에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과정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진학과 진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학년도 학사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3월 2일에 여러분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1차 고사, 2차 고사, 영어 듣기 평가, 학력평가 등 평가 일정이 있으며 그리고 방학은 7월 14일입니다. 2학기 방학은 12월 24일입니다. 춘계개학은 2월 7일, 종업식은 2월 11일입니다. 1, 2, 3학년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제도입니다. 운영 과정을 보시면 먼저 여러분이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가를 수요 조사를 한 후에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진로 학업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립한 교육과정과 본인의 진로 학업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에 따라서 수업을 운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수업을 운영하고 난 뒤에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 이수가 되는 학생이 있고 미이수가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미이수일 경우에는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학점을 취득한 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에 본격 실시되기 때문에 아직 이수와 미이수 제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년차 학교로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성취평가제를 안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등수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에 따라서 A, B, C 또는 A, B, C, D, E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 미이수의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해서 책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했고요. 진로교육과 학업계획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군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 교과군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이고요. 탐구 교과군은 사회과학입니다. 체육예술과 생활교양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교과 부분은 총 이수 단위의 50% 이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기초 교과가 50% 이상이 넘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다 지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과 단위가 총 180단위, 창체 단위가 24단위로 해서 총 204단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여러분이 이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통교과입니다. 보통교과라 함은 일반고에서 개설하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목들이 있고요. 이러한 교과목은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수능 과목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입학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과 생활교양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잘 듣지 못했던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과 수업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교육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업과 평가를 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타교나 본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장소도 타교나 본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우리 김해여고에서는 간호의 기초라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의 기초는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은 방학 중이고 학생부도 기재가 됩니다. 소인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주체가 본교이고 운영 장소도 본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너무 작은 인원이 선택해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 중에서 소인수 교육 과정으로 일과 후에 개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2를 개설을 했는데 물리2에 선택한 인원이 너무 작아서 개설을 할 수 없다면 물리2를 일과 후에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교육청이 주최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장소는 온라인이고요. 운영 시간은 과목에 따라서 일과 후가 되기도 하고 주말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는 기재 가능합니다. 단 석차 등급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더 심화된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안내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본교는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명칭과 배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1학년이 사용하는 건물은 1관입니다. 본교는 총 5개의 건물이 이루어져 있어서 총 5관까지 있고요. 1학년은 1관에서 수업을 하고 또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과 교실제라서 1학년 1반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1학년 1반은 101호, 1학년 2반은 102호 이런 식으로 호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관에는 총 101호부터 110호까지 들어가 있고요. 도서관, 미술실, 금벌 아트센터, 배움성장실, 그리고 1학년 교무실이 있습니다. 2관은 본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교장실과 행정실, 그리고 교무센터가 있기 때문에 본관이라고 부릅니다. 2관은 2학년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201호부터 209호까지 있습니다. 3관은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301호부터 311호, 미래전략실, 그리고 3학년 교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4관은 여러분이 또 쓸 수 있는
건물인데요. 위클래스, 학습도움실 1, 2, 그리고 403호부터 411호까지 이동 수업을 위한 공간이 있고요. AI공학 융합정보 1실, AI공학 융합정보 2실, 그리고 금벌 에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벌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5관은 체육관, 급식소, 음악실, 그리고 융합실, 그리고 가사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은 여러분이 있는 1관의 5층입니다. 금벌 아트센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은 무대입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발표회도 하고요. 대단히 연수도 하고 그리고 시험도 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금벌 아트센터의 왼쪽 편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멘토링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창가 쪽으로 배열된 책상이 있습니다. 금벌 아트센터는 상시로 개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하고 뭐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휴식을 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1관의 2층에 있습니다. 이곳은 학습 카페인데요. 배움 성장실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높은 곳, 낮은 곳, 그리고 벽 쪽,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 등 다양한 책상을 배치해서 여러분이 취향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1관 2층에 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일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스마트 책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어서 다른 학교와 학생들하고 같이 서로 화면을 보면서 서로 수업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금벌 에듀센터입니다. 4관 1층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에 작은 무대가 있어서 작은 뭐 신앙송 대회나 아니면 작은 뭐 소규모 단위의 그런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는 학습 카페가 마찬가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2학년 정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정면에 보면 김해 걸스 하이스쿨이라고 적혀 있는 그 밑에 컴퓨터가 2대 있는데 오른쪽에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총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출력은 무료입니다. 미래전략탐구실과 온라인 스튜디오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3관 3층에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전략탐구실은 주로 3학년 학생들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원서를 쓰거나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온라인 스튜디오는 여러분 1관 2층에 있던 온라인 스튜디오와 용도가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공간은 금벌마루입니다. 금벌마루는 우리 학교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동을 하거나 쉬는 시간, 저녁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휴게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소담도 휴게 공간인데요. 여기는 3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선택 과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AI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년간 총 28단위의 정규 교육과정과 4단위의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AI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총 32단위의 AI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AI 교육과정을 선택을 지금 여러분이 입학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부터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25에서 26명 기준으로 하나급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만약 신청자가 하나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학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교육과정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21세기 필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기초과목이 도입되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교과서도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AI 또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중요하다는 정도만 알고 계실 건데 이것을 직접 학교에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AI 교육 과정입니다. AI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냐면요. 국산 기술로 만든 AI 의사 닥터 앤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의사는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마존 고우라고 하는 곳인데요. 무인 생활 필수품 파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AI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왓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왓슨은 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의사입니다. 왓슨이 실제로 다른 의사의 진단을 95%까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문 뉴스인데요. 구글 인공지능이 인간 죽음을 예측합니다. 근데 확률이 95%까지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공계열 학생들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림도 그립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가 경매에서 5억에 낙찰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AI 로봇 기자도 있습니다. 이 기자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뉴스를 분류하고 실제로 그 아이템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AI 퍼스트 시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전에서 차량까지 AI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실제로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을 광주가 AI를 선도하는 그런 해로 삼겠다라고 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은 이제 언어입니다.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모르면 여러분이 이 사회에 나가서 또는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AI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진학은 어떻게 될까요? 2021학년도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신설된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대는 융합에너지학과, 데이터과학과, 스마트보안학부, 중앙대는 AI학과, 인하대는 인공지능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여기에 제가 계열 구분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계, 인문계를 구분하지 않고 선택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열학과 학생들도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카톨릭대는 인공지능학과, 서울과기대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성균관대 마찬가지로 계열 구분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융합학부를 뽑는데 그 안에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전공, 인공지능 융합전공,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학과는 또 있습니다. 전남대, 숭실대, 세종대, 성신여대, 그리고 한양대도 있는데 한양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특이점이 있는데 인문상경계열로 뽑습니다. 그래서 뇌심리과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자연계열이 아닌 인문상경계열로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형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소프트웨어 관련 입상 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이런 대회에 나간 친구들을 뽑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탐구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 과목에서 이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AI 관련 과목을 선택을 했다면 전공 적합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뽑는 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교육과정이 이공계열만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 12월 31일 조사에 따르면 취업률이 인문계열은 57.1%, 공학계열은 71.7%입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인문계열, 즉 비상경계 문과의 대다수가 복수 전공을 합니다. 복수 전공을 할 때는 보통 AI 관련 교육과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모든 인문계열 분야에도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인문계열도 코딩은 필수 과목으로 배우도록 하고 인문계열을 대상으로 융복합 소프트웨어 전공을 신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 심리뇌과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는 상경계열로 뽑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AI 인공지능 3개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정보 그리고 정보 처리와 관리, 2학년은 데이터 과학, 3학년은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정보과학,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으로 자료 구조와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는데요. 3년 동안 원하는 학기에 자료 구조와 프로그래밍을 각각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매년 개설 예정입니다. 1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기술과정과 정보처리와 관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AI 교육과정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정보처리와 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2학년은 윤리와 사상, 경제, 세계지리, 정치화법, 동아시아사,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데이터과학 중에서 학기별로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선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 데이터과학을 1학기에 듣고 2학기에는 경제와 생명과학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으로 들을 수 있겠죠. 내가 이공계열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1학기는 물리학원, 데이터과학을 듣고 2학기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3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3학년 선택 과목은 기초에서 이제 같이 인공지능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등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그리고 인공지능 과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학기별로 3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수학은 1학기만 개설이 되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는 2학기만 개설되기 때문에 만약에 1학기에는 인공지능 수학과 나머지 위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2과목 그리고 2학기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그리고 나머지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2과목 이렇게 각 3과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과목들은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고요.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률과 통계도 선택할 수 있지만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이 2학년에 미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로 선택 과목을 할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까지는 안 들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능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기별로 3과목 선택할 때 인공지능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4과목이 되니까요. 그래서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아니면 수학, 영어, 인공지능 수학 또는 국어, 수학, 인공지능 수학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다른 한 과목을 따로 공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선택 과목을 공부할 때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안에서도 AI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부터 사회문제 탐구까지는 사탐이고요. 물리학부터 생태화 환경까지는 과탐인데요. 사탐, 과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학기별로 3과목을 선택하면 되고요. 탐구 과목에서는 수능 선택 과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능 선택 과목은 2과목이기 때문에 위에 사탐 또는 과탐에서 2과목을 선택하고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에서 1과목 선택할 수 있어서 총 3과목 선택할 수 있으니까 탐구 과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양 과목에서도 인공지능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정보과학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건교육학, 실용경제, 심리학, 세계시민, 그리고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 중에서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교육과정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계열과 관계없이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학과에 진학할 경우에는 전공 역량 발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딩,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수학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학습 부담이 있습니다. 수학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공계열 또는 자연계열 또는 인문사회계열에서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옛날에는 수학이 싫어서 인문계열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 선택 과목 수가 많아서 개인에 따라서는 수능 준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3학년 기초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AI 융합 교육 과정을 이탈하지 않고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 참고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AI 융합교육과정 안내라는 곳에 AI 과목별로 어떤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선택 과목 안내서, 그리고 2021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편집표가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AI 융합교육과정 신청란이 있습니다. 안내된 링크를 클릭해서 AI 교육과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인원이 하나급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서 내의 학업계획서를 참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